unfold.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고작 2%를 차지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20에서 25%를 혼자 다 쓰는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당연히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그러니까 대사 노폐물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몸의 다른 모든 장기들은 세포 활동으로 생긴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림프계라는 아주 정교한 하수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른 장기들엔 다 있는 그 하수 처리 시스템이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가장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기관이 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가, 이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그 비밀을 풀어낸 뇌 속 거대한 세탁기, 글림프 시스템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뇌가 청소하는 법? 이걸 알아낸 걸 넘어서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왜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그 막대한 시간을 잠으로 보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거든요.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생존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유지보수 활동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죠. 자, 그럼 그 오랜 미스터리의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풀리기 시작했을까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마이켄 네더가드 박사팀. 네, 맞습니다. 그 팀이 살아있는 쥐의 뇌를 특수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는 뇌를 감싸고 있는 맑은 액체, 즉 뇌척수액에 형광염료를 주입해서 그 움직임을 추적했죠. 이전까지는 그냥 그 액체가 뇌 표면을 둥둥 떠다니면서 쿠션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뇌척수액이 혈관을 따라서 마치 고속도로처럼 뇌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뇌세포 사이사이를 말 그대로 씻어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거예요. 와, 물 청소를 하는 거군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신경교세포, 영어로 글리아에 의해 조절되고 몸의 림프계, 림페르 시스템과 기능이 비슷하다 해서 두 단어를 합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뇌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세척 시스템이라니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걸 세탁기에 비유해서 그 구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시스템은 놀랍도록 세탁기와 닮았어요. 먼저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급수관이 있어야겠죠? 네. 뇌 속으로 파고드는 동맥 주변에 혈관 주위 공간이라는 터널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깨끗한 뇌척수액이 뇌 속으로 유입되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요? 그게 뇌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건가요? 네, 뇌를 관통하는 모든 동맥을 따라 존재합니다. 아주 촘촘한 급수관 네트워크인 셈이죠. 그리고 급수관이 있으면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급수관 벽에는 아쿠아포린4라는 단백질 채널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이게 바로 물 분사 노즐 역할을 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아주 강력하게 분사돼요. 아, 그냥 스며드는 게 아니라 분사되는군요. 그만큼 압력이 중요하다는 뜻이겠네요. 핵심을 보셨네요. 만약 이 아쿠아포린4, 즉 스프링클러가 고장나면 뇌 청소 효율이 무려 70%나 급감합니다. 70%나요? 네, 그만큼 강력한 수압으로 씻어내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분사된 물로 이제 세탁 과정이 시작됩니다. 뇌척수액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뇌세포 사이를 흐르면서 그 뇌세포들이 뱉어낸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같은 끈적한 단백질 노폐물을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더러워진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관도 있어야겠군요. 맞습니다. 노폐물을 가득 머금은 뇌척수액은 이번엔 정맥지변 공간을 따라서 뇌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뇌를 감싸는 막에 있는 뇌막 림프관을 통해 목에 있는 림프절에서 처리되죠. 완벽한 상하수도 시스템이에요. 이야, 완벽한 상하수도 시스템.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근데 모든 시스템에는 펌프가 필요한데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처음
처음에는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동맥 박동이 주된 동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뛸 때마다 동맥이 파동을 일으켜서 뇌척 수액을 뇌 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아, 심장 박동 자체가 펌프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가장 최신 연구들을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동력이 있다고요? 네. 두 가지 강력한 보조 펌프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뇌혈관 자체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아주 느린 주기의 혈관 운동이고요. 혈관 운동이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우리의 호흡입니다. 숨을 깊게 내쉴 때 흉곽의 압력 변화가 뇌척수액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모터가 함께 작동하는 최신 하이브리드 세탁기인 셈이에요. 심장 박동에 혈관 운동, 그리고 호흡까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 전부 뇌를 청소하는 데 동원되고 있었군요. 근데 이 강력한 세탁기가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언제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잠들었을 때, 오직 잠들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 이유는 60%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이에요. 60%의 마법이요? 네. 우리가 깨어있을 땐 뇌세포들이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쁘게 활동하면서 팽창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마치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에 꽉 막힌 도로 같아서 청소차가 다닐 틈이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런데 우리가 잠이 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세포들이 스스로 부피를 수축해서 세포 사이 공간이 무려 60% 이상 넓어져요. 뇌세포가 스스로 쪼그라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청소차가 지나갈 길을 터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꽉 막혔던 도로가 텅 빈 새벽의 도로처럼 변하는 거죠.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뇌 척수액이 그 넓어진 공간을 질주하면서 대청소를 시작하는데 그 효율이 깨어있을 때보다 무려 10배에서 20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정말 경이롭네요. 그럼 뇌는 어떻게 잠들었다는 걸 알고 세포들을 수축시키는 걸까요? 뭔가 화학적인 신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열쇠는 바로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요? 네. 우리가 깨어있을 때, 특히 집중하거나 긴장할 때 이 물질이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하고 뇌세포를 팽창된 상태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잠이 들면 뇌간의 청반이라는 곳에서 나오던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죠. 바로 그 순간 세포들이 긴장을 풀고 이완하면서 글림프 시스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아, 그게 스위치였군요. 근데 주변을 보면 하루에 4-5시간만 자고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뇌는 이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수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이른바 터보 세척 모드가 켜지는 순간은 모든 잠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뇌파가 아주 크고 느려지는 깊은 잠, 즉 섭파 수면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가 일어납니다. 아, 깊은 잠을 잘 때요? 네. 아마 짧게 자고도 건강했던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매우 효율적으로 깊은 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8시간을 누워 있어도 얕은 잠만 잔다면 세탁기는 거의 공회전만 하는 셈이죠. 결국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뇌청소의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이 완벽해 보이는 세탁기가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연결되겠군요. 맞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의 발견은 알츠하이머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기존에는 알츠하이머를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같은 단백질 노폐물이 너무 많이 생성되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생산 과잉 문제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군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망가진 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때 배출되지 못하는 병, 즉 배출 실패의 문제라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된 겁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온 집안이 오물로 넘쳐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심각합니다. 즉각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말하는 건가요?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이 단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뇌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잠깐만요. 단 하룻밤 샘으로요? 네. 하룻밤을 꼬박 세운 사람의 뇌를 PET 스캔으로 촬영했더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같은 뇌의 특성 영역에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약 5% 증가한 것이 확인됐어요. 혈액 속 타우 단백질 수치는 무려 17%나 급증했고요. 와, 학창 시절이나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텐데요. 그 하루만으로도 뇌에 그런 찌꺼기가 쌓인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단 하루면 세탁기를 돌리지 않아도 쓰레기가 눈에 띄게 쌓이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셈입니다. 그러니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더 무서운 점도 있다고요. 네, 더 무서운 것은 이게 한번 시작되면 치명적인 악순환에 고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치명적인 악순환이요. 네, 첫째,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타우라는 단백질 노폐물이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런데 이 타우 단백질이 하필이면 수면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 아까 말씀드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청반을 공격해서 파괴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쌓인 쓰레기가 잠을 자게 만드는 공장을 공격해서 망가뜨린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정말 지독한 메커니즘이죠. 그러니 셋째, 수면 조절 센터가 망가지니 잠은 더욱 오지 않고 수면의 질은 더 나빠집니다. 넷째, 이렇게 더 심해진 수면 부족은 타우 단백질 축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요. 이 고리가 죽음의 소용돌이처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악순환이네요. 치매 환자분들이 밤에 잠 못 들고 배회하는 증상이 단순히 불면증이 아니라 이런 뇌 시스템 붕괴의 원인이자 결과였군요. 맞습니다. 시스템이 망가져서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서 시스템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거죠. 이 모든 정보가 정말 무섭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내가 오늘 밤 뭘 해야 하는가일 겁니다. 다행히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뇌의 세탁기 효율을 최적화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자세요? 네, 연구에 따르면 똑바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잘 때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허리 때문에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뇌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정확한 기전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옆으로 누운 자세가 심장, 척추 그리고 뇌의 위치를 정렬시켜서 뇌척수에게 흐름에 가장 적은 저항을 주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쩌면 뇌 청소를 최적화하기 위한 진화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세 하나만 바꿔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오늘 밤 당장 시도해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낮 동안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밤사이 세탁기를 돌리는 주펌프인 심장과 동맥의 힘을 강화하고요. 배수관 역할을 하는 림프계의 기능까지 개선합니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뇌의 펌프와 배관을 정비하는 행위인 셈이죠. 혹시 운동의 종류도 상관이 있나요? 격렬한 운동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가벼운 산책도 충분한 건지요? 연구에 따르면 강도보다는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심박수를 올리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뇌 혈류를 개선하고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요법인데요. 특히 생선 기름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이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는 아쿠아포린4 채널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오메가3가 스프링클러 노즐을 관리해주는 거군요. 비유로 들으니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세, 운동, 식단, 조금 더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네, 아주 흥미로운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쥐에게 초당 40번 깜빡이는 빛과 소리, 즉 40Hz 감각 자극을 줬더니 어떤 약물도 없이 뇌 청소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되고 아밀로이드가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빛을 쬐어주고 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 뇌 청소가 촉진된다고요? 그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이 특정 주파수의 자극이 뇌의 감마파라는 특정 뇌파를 유도해서 글림프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지만 미래에는 이런 방법이 알츠하이머의 새로운 예방 및 치료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든 사이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이 경이로운 대청소, 글림프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잠은 더 이상 시간 낭비나 수동적인 휴식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네요. 내일의 명료한 정신과 건강한 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능동적이고 치열한 생명활동의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곧 개인의 뇌 세척 효율을 직접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MRI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이어셋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매일 밤 내 뇌의 청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혈압 재듯이 뇌 건강을 매일 체크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줄이는 1시간의 잠은 단순히 내일의 피곤함을 더는 시간이 아니라 어제의 소중한 기억을 정리하고 내일의 명료한 정신을 준비하는 뇌의 가장 중요한 청소 시간을 건너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깊은 잠을 통해 당신은 어떤 기억을 지키고 싶으신가요?